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 얘기 오늘도 전해드리려고 캠을 켰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토비 알더베르트 선수가 우리 람티에 선수가 뛰고 있는 알두하일, 카타르의 알두하일로 이적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유니폼 사진이 떴는데 잘 어울립니다. 네. 마치 이 팀에 오래 있었던 선수처럼 잘 어울리는데, 자, 당초 토비 알더베르트의 이적료 카타르 알두하일 측에서 약 1,500만 파운드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영국의 PA 스포츠가 오늘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실제 토트넘이 이번 이적으로 받는 이적료는 420만 파운드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7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당초 액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1989년생의 나이, 태어나고 동갑이네요. 자, 그리고 최근 기량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감안하면 뭐 나쁜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당초 알려졌던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줄어든 액수여서 뭔가 좀 뺏긴 느낌? 도둑맞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뭐 230억 원이 넘었던 거니까 굉장히 격차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토트넘한테 그리 썩 훌륭한 비즈니스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누누 감독이 장기적으로 토비의 입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직접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누누 감독이 선수들하고 다 일일이 면담을 했다고 해요. 토비 역시 계약 기간이 이제 2023년까지인데 이제 그 뒤로는 무조건 팀을 떠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뭐 좋게 잘 뭐 헤어진 그런 이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토비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적이에요. 급여도 2배 올랐다는 기사도 제가 봤는데 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토트넘하고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으로 갔다는 거는 본인이 그만큼 금전적으로 이득이 크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 FA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적료가 없이 가서 그 조건으로 이제 급여를 좀 많이 챙기는 이런 형태인데, 토비는 알두알 측에서 어쨌든 이적료까지 지불을 하고 급여도 엄청 올려주면서 데려간 거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셈이죠. 하지만 토비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을 생각하면 뭐 정말 박수받고 떠날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적료 뭐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토비한테도 토트넘은 커리어를 만들어준 팀이기도 하고요. 완전 윈윈 관계였죠. 둘이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토비도 이적 결정이 되면서 굉장히 좀 짠한 감상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SNS에 본인이 올리기도 했었는데, 아약스를 거쳐서 2013년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을 할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근데 스페인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1년 만에 2014년 여름에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직후였던 그 사우스햄튼으로 임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동안 임대 선수로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우스햄튼이 1년 임대를 해오면서 써보고 완전 이적을 시키겠다. 그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완전 이적, 그 이적료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약스에서 데려올 때 금액이었기 때문에 높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우스햄튼이 그 조항을 발동을 시켜서 완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사우스햄튼에서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원하는 팀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아틀레티코가 2015년에 이 조항을 무력화시키고 돈을 가장 많이 주는 팀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토트넘이죠. 당초 사우스햄튼이 내면 됐던 돈보다 무려 1,000만 유로를 더 토트넘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적 초기에는 굉장히 좀 말이 많았죠. 사우스햄튼 쪽에서 뭐 법정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토비 잘못은 아닙니다만, 아틀레티코가 토비 영입 2년 만에 자기들은 제대로 쓰지도 않고 어쨌든 이적료를 1,000만 유로를 더 번 셈이니까 굉장히 장사를 잘한 거죠. 그리고 토트넘에 온 뒤로 토비는 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주전으로 뛰면서 토트넘의 어떤 전성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아약스 시절 동료들, 그러니까 베르통원, 뭐 에릭센 이런 선수들이 많이 좀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예. 특유의 정확한 롱패스로 이 공격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특히 포체티노 감독이 추구하는 전방 압박, 그리고 상대 수비 뒷공간 노리는 또 공격 전략,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데스크 라인의 전성기를 여는데 토비의 존재감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체티노 체제에서 이 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수준의 팀으로 올라오는데 토비 알더베르트의 존재감은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비의 이적은 뭐 베르통원이 떠나는 것도 좀 타격이 있는 토트 팬들에게 좀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베르통원이 떠나는 것보다 더 좀 큰 의미를 갖지 않나, 한 시대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의 유산이 한 움큼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뉴 감독 오기 전에 올 무렵에 떠나려고 했었죠. 근데 무리뉴 감독이 오니까 다시 의욕을 갖고, 그러니까 이 포체티노 감독 떠나고 나서 굉장히 토비가 떠나고 싶어 했잖아요. 재계약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 무리뉴 감독이 오면서 기대를 갖고 재계약까지 했는데 그 뒤로 무리뉴 감독이 잘 기회를 안 줬어요. 본인도 나왔을 때 이렇게 썩 대단한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는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의 올 시즌 리빌딩 작업, 진짜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 개막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내보내는 선수들만 있고 아직 던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비아레에서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했던 포이스, 포이스는 원래 토트넘에서 안 썼던 선수긴 합니다만 1,500만 유로인가요? 꽤 그래도 이 정도를 많이 받고 비아레알로 완전 이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려 6년간 팀 수비의 핵심 역할을 했던 토비까지 떠났기 때문에 작년에 먼저 떠난 이제 베르통원까지 해서 이제 굉장히 좀 현재 수비진의 스쿼드 자체가 습자지 같은 느낌이 굉장히 얇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영입을 해서 새로운 시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를 책임져야 될 에이스급 선수들의 영입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골리니 골키퍼 완전 영입 조건에 임대로 데려온 거 제외하면 윙어인 브리안 힐도 데리고 왔죠. 근데 라밀라도 내보냈고 근데 이게 수비 보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세리아 최고 수비수 로메로 선수 이 친구 영입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순탄하게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난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적료 좀 갭이 좀 있어가지고 당초 보도에서는 아탈란타 측이 굉장히 조건에 유연하게 협조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관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면서 로메로도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을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 보도를 또 보니까 토트넘과 아틀란타 측의 액수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외신 보도를 종합을 하고 분석해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 답답하긴 한데 또 좀 푼돈 깎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파라티치 디렉터가 오고 나서 팀에 필요한 선수들이 굉장히 잘 찍고 점 찍고 또 전향적인 어떤 접촉을 하면서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로메로 건 같은 경우도 이전 같으면 아예 노려볼 생각도 못했을 만한 선수인데 이건 파라티치 디렉터 단장이 와서 잘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적이 약간 정체가 된 게 토트넘은 5천만 유로 이상은 못 주겠다. 그러니까 680만 못 준다 이러고 있고 아탈란타는 6천만 유로 밑으로는 못 판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3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토비를 카타르로 보내고 받는 이적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보다 저렇게 적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 로메로 이적에도 좀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토비의 이적료가 당초 알려진 액수에서 실제 성사된 것으로 다시 보도가 된 금액의 차이가 딱 1,000만 파운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과 지금 아탈란타의 이적료 그 협상 그 금액 차이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언론들도 로메로가 토트넘 엄청 하고 싶다고 지금 아탈란타한테는 빨리 이적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100억 원 차이로 협상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슬금슬금 하이제킹을 노리러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물론 메뉴가 돈이 많은 팀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점 찍은 선수는 어떻게든 질러가지고 좀 이번에 바람도 영입을 했습니다만 산초도 데리고 오고 그런 면들이 특히 에이스급 선수의 영입에는 돈을 얼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빨리 팀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게끔 빨리빨리 데려와서 주전 팀 훈련에다 박아 넣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로메로 이적도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사실 이 선수 하나 온다고 될 게 아니라 좀 더 보강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산체스나 다이어를 또 주전으로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누나 감독도. 현재 거론되는 이적 대상에는 이제 프랑스 대표인 그 단신 센터백이죠. 주일 쿤데 선수도 지금 거론이 계속 되고 있고 뭐 끝난 것 같다 다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뛰고 있는 일본 국가대표 도미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이적이 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번 유로에서 활약이 괜찮았던 크로아티아 국가대표인 이 찰레타 차르 선수 역시도 지금 하마평에 이름 오르고 있습니다. 뭐 리버풀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고 알려진 캡틴이죠. 조던 핸더슨 얘기도 있는데 핸더슨이 설마 토트넘 못 가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만약에 다른 팀에서 핸더슨이 유니폼 입는 모습 본다면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케인 사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어수선한 토트넘인데 감독 바뀌면 이제 주요 선수들 오가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영입이 지금 좀
느릿느릿 진행이 되는 건 좀 걱정될 만한 요소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토트넘 이적 관련 소식 뭐 굵직한 얘기들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좀 개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토트넘 또 손흥민 선수 어떤 준비, 어떤 과정, 올 시즌 성적이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뿔빠.